네, 저는 코스 쇼호스트 아카데미 대표 고현욱이라고 합니다. 얼굴도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제 소개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지금 코스 아카데미, 코스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코스 에이전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에 이제 롯데홈쇼핑, 또 SK 스토어 거쳐서 쇼호스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홈쇼핑 방송팀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또 기자로 활동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한 시간 동안 좀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대면으로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니까 조금 낯설긴 하네요. 여러분들 그 반응이 또 어떠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좀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참여하신 그 분들한테 미리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가 뭐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오케이 해볼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해답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답을 드려볼게요. 라이브 커머스가 뭐야? 했을 때 MG 홈쇼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는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대세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참 말이 쉽지 어떻게 쉽게 하냐 하시겠지만 오늘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 커머스가 뭐야라는 그 질문에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제가 라이브 커머스는 MG 홈쇼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기존 홈쇼핑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릅니까? 라는 걸 먼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홈쇼핑 많이 보셨죠? 지금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홈쇼핑은 일단 주 고객층이 40대, 60대 그리고 고객 소통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면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면 쇼호스트가 직접 받나요? 아니죠. 거기 상담원분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약간의 그 이질감도 좀 느껴져요. 내가 설명 들은 사람은 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이제 뭔가 물건을 구매했거나 혹시라도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늘 그 단골로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쇼핑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죠. 또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엄격하기 때문에 쇼호스트들이 사실 늘상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랑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재생산하는 게 어렵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단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주 고객층이 라이브 커머스는 훨씬 더 좀 더 어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객 소통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봐요. 그리고 자유롭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쇼호스트가 답을 해주거나 업체의 브랜드 매니저, 담당자들이 답을 바로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고객과 쇼호스트 또는 고객과 이런 업체의 담당자, 양방향 소통도 가능할 뿐더러 세방향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만약에 고객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식품 방송을 보다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럼 뭐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쇼호스트가 답을 해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고객이 유통기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쇼호스트가 그 대답을 빨리 못 해주는 경우에 먼저 듣고 있던 고객이 유통기한 한 일주일 정도 된대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재미라는 게 있죠. 자, 또 표현도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 라이브 커머스도 심의를 준수해야 돼요.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식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좀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컨텐츠 재생산도 훨씬 더 쉬워요. 뭐 쇼폼이나 릴스 이런 것들로 내가 방송했던 부분에서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얼굴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네,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도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또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야, 카쇼라 진짜 좋네요.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답이 오니까 짱이에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야, 사진으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나서 좀 그랬는데, 내가 영상을 실제 보면서 쇼호스트가 뭔가 얘기를 해주니까 참 좋습니다. 피드백 발라서 너무 좋네요. 이런 내용들. 우측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바로바로 이제 쇼호스트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짧게나마 정의해본 라이브 커머스의 3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빠른 속도. 요즘 진짜 너무 빨라졌죠. 저는 참 70년대생이다 보니까 저 이제 어릴 때 듣던 이런 유행하는 노래들은 보통 가요가 4분, 5분 이 정도 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돌들 노래 어때요? 한 2분에서 2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한 10년, 20년 만에 거의 한 2배 이상 빨라진 시대 속에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빠른 속도. 또 두 번째는 뭐죠? MZ세대 하면 떠오르는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이런 것에서 어우러지는 내가 또 참여하고 있다는 재미. 그래서 빠른 속도, 자유로운 표현, 그 다음에 함께하는 재미.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보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라이브 커머스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아까 대세라고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2가지 그림으로 먼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집에 딱 가서 TV를 딱 켜요. 참고로 뭐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자, TV 딱 켜고 TV를 켠 다음에 제가 TV를 볼까요? TV를 안 봅니다.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TV는 켜놓고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있죠. 그럼 이제 저희 와이프가 딱 물어봐요. 당신 이거 TV 보는 거야? 그럼 아니. 그럼 끈다? 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TV를 켤지언정 핸드폰에서 익숙해진 세대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저희 둘째 아들인데 보세요. 지금 헤드폰 이렇게 끼고 있고 자기 전용 패드에 딱 회장님처럼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우리들의 이제 주 고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미 자 보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한 50대 분들까지도 거의 스마트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바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훨씬 더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부합하는 쇼핑 방법이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매출을 담당했던 TV홈 쇼핑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처음으로 방송 매출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더 많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반대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전망은 굉장히 점점 밝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10조 원을 육박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는 25조 원까지도 성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라이브 커머스 하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지금 오셨겠죠. 근데 중요한 건 라이브 커머스를 내가 하고는 싶은데 먼저 해봤더니 또는 주변에 이제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생각보다 매출이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또 고민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한번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홈쇼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30년 전 홈쇼핑 처음 했던 방송입니다.
저때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누가 물건 만져보지도 않고 직접 내가 입어보지도 않고 홈쇼핑에서 누가 TV 보고 저거 구매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30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홈쇼핑에서 많이들 구매해 보셨죠? 라이브 커머스 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초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지금 뭐 해봤는데 아직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5년, 10년 지났을 때 오늘날을 돌아본다면 아마 초창기라고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초창기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들어와서 선점하고 내가 경험을 쌓고 뭔가 실력을 남들보다 더 쌓아두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매출 때문에 꼭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해서 뭔가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 바로 뭐 대박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요? 내가 꼭 매출을 대박을 내겠다,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단골을 만들겠다. 내가 내 브랜드의 단골을 점점 만들면서 차근차근 늘려가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라이브 커머스만큼 또 좋은 그런 홍보 수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단골이 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좀 많이 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단골도 늘리고 내가 매출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은 못합니다. 그냥 막 내가 막 전력 투구로 막 해가지고 막 뭐 4번, 5번 막 비싼 돈 들여서 막 대행사도 써보고 막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발전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라이브 커머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일단 크게 나누면 4가지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품의 가격과 구성이 필요하겠죠. 또 그 제품을 내가 잘 홍보하려면 방송으로 잘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내가 뭔가 송출하고 전송할 장소랑 장비가 필요하죠. 또 이렇게 딱 나와서 뭔가 이제 이야기할 또 출연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 4가지 요소를 제가 하나씩 쉽게 좀 풀어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가격, 구성, 가격, 뭐 구성, 사은품,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 가격을 그냥 선정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거리가 많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냐면 1차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만 가능한 라이브 한정가 또는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뭐 인터넷상의 최저가 이런 것들. 또 뭔가 내가 구성을 하나 더 주고 덤을 더 줄 때 그런 사은품들은 계산이 좀 쉬운 걸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본품 가격이 79,000원이다. 그럼 사은품도 39,000원. 딱 해서 고객이 딱 느끼기에 79,000원에서 49,000원 빼면 내가 3만 원에 사는 꼴이네. 이렇게 딱딱 쉽게 그 기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착순으로 많이 하거나 왜냐면 이제 구매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죠. 또 구매 인증하신 분들한테 무언가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는 단골을 좀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게 방송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그냥 지금 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거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덤 하나 더 챙겨주는 약간 그런 이제 그 개념인 거죠. 저희 와이프도 최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를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더니 옷을 뭐 하나 들고 와요. 이렇게 핑크색 옷을. 그랬더니 자기야, 나 이거 얼마에 샀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3만 원 정도 돼 보였는데 제가 이제 기분 좋으라고 한 6만 원 정도 줬겠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5만 9천 원 정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정도로 보였는데 5만 9천 정도 주고 샀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이거 원피스 샀더니 옆에 이것도 하나 집에서 입을 수 있는 바지도 하나 덤으로 줬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참 파는 사람인데 그분도 참 잘 파셨다. 왜냐하면 고객의 물건도 구매하고 기분도 좋아서 남편한테 자랑할 정도로 막 얘기할 정도면 세일즈를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뭐 한정가, 최저가 이런 것들도 좋지만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의 서프라이즈 더 많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격 구성은 일단 생색낼 수 있는 혜택이어야 된다. 누가?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는 시호스트, 나, 사장님, 대표님들이 주시면서 딱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혜택이어야 돼요. 또 저희 와이프처럼 그걸 구매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나 이거 5만 9천 원에 샀더니 이거 하나 더 주더라. 이렇게 소문낼 수 있는 가격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막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전문 대행사를 쓰시거나 또 쇼호스트를 너무 또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품력에 내가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혜택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를 더 줄 때는 꼭 생색을 제대로 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어피치님 아까부터 댓글 너무 열심히 달아주셔서 잠깐만 나 이거 진짜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자 내가 뭘 드려야 되나 자 여기 이거 상의 이거 뭐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반팔 티셔츠 하나 드리고 오늘 2개 드릴게. 이러면서 생색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받는 사람이 고마운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방송 기획이죠. 자, 방송 기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상품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컨셉을 잡고 큐시트를 작성하고 프롬프터까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거든요. 자, 먼저 상품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상품의 특장점을 어떻게 해야 방송용으로 잘 보여지게끔 포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이 말씀하셨던 설득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죠. 자, 뭐냐면 이성적으로 접근해라. 감성을 자극해라. 그 다음에 신뢰감을 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성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펙. 보통 이제 명사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숫자로 표현되거나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 그러면서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고기를 판다, 갈비를 판다. 갈비에서 이성적인 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떤 부위, 오늘 뭐 몇 그램을 드린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몇 인분이다. 뭐 이런 것들. 자, 감성적인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건 인물만 등장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쉽게 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요 라는 말을 앞에 붙여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 오늘 이 뭐 주황산 갈비 3인분인데 아마 넉넉하게 드실 겁니다.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3인분인데 넉넉하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와이프랑 아들이 둘이어서 4명, 4인 식구인데 저희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요거 3인분 딱 먹으면 좀 배부르게 좀 든든하게 먹겠더라고요. 뭐 요런 정도로 살짝 이제 등장인물을 등장시켜 주시면 이야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신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BTS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건 좀 뒤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고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성적인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넘버 9 등급, 그러니까 넘버 7 등급도 있고 9 등급이 있는데 9 등급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9 등급 같은 것들이 이 소고기를 팔 때 중요한 이성적인 요소죠. 객관적인 요소, 스펙, 뭐 화장품의 원료, 뭐 에센스가 몇십 프로 함유됐다, 50% 함유됐다, 70% 함유됐다, 이런 거 이성적인 겁니다. 치즈케이크에 우유가 50% 함유됐다, 이런 거 다 이성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뢰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34년간 이어져 온 전통 브랜드다.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됐다. 또 심지어 국내 유일 이 협회에 동시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입히려면 어떻게 된다? 인물이 등장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이성적인 요소를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로 바꿔주면 그냥 이게 넘버 9 등급이어서 가장 부드러운 소고기입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올해 90이신데 치아가 불편해서 웬만한 고기는 씹으시다가 이렇게 그냥 뱉으시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부드럽다고 9등급 고기여서 그런지 너무 부드럽다고 고소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아까 처음 들려드린 이야기보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내가 본 적도 없는 남의 할머니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뭔가 식사하시는 그 그림이 머리에 딱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왼쪽에 한우 한돈 자조금협회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사실만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서처럼 이 자조금협회에 가입하는데 진짜 어려운데 이 가입하시던 날 저희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동네 분들 모셔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이 소를 2마리나 잡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걸 저희 식당이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성, 신뢰, 그다음에 감성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라이브 커머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재미가 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설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무언가 스토리로 풀어내시는 것도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돼요. 쉬운 키워드는 저는요, 저희 엄마는요, 제 와이프는요, 저희 애들은요, 제 친구가요. 앞에 그런 말만 붙여보셔도 뒤에 생각보다 말이 조금 쉽게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신뢰를 주는 부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뢰는 한마디로 BTS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피땀 눈물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B는 뭐냐면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브랜드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지금 보이는 탐스라는 이 브랜드, 저랑 좀 비슷하신 한 30대부터 40대이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랜드일 텐데 이 탐스라는 브랜드가 되게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탐스의 그 대표가 남민가 어디에 아주 오지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있던 애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다치면 다칠 텐데 그래서 나중에 신발 브랜드를 만들고 이 신발이 한 켤레가 팔리면 똑같이 한 켤레를 그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는 이게 이제 탐스라는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자, 저도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홋카이도의 장인 기술을 배워오신 그 케이크 파시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일본에서도 홋카이도 지방은 굉장히 그런 디저트로 유명한 곳이고 전 세계에 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기의 그 인생을 투자해서 배우는 수련의 장소인데 심지어 아무한테나 이런 내용을 전수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직접 장인한테 사사받고 온 홋카이도산 이 치즈케이크 이러면 이제 브랜드의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꼭 어디 막 좋은데 유명한데 이런 데 안 가도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참여하시는 그 기업 중에 점순이인가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당근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 브랜드도 잠깐 봤는데 그런데도 사장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인심 좋게 사진에 딱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진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 브랜드 스토리 같은 거는 적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조금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정말 그 천연의 그런 바람과 땅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축복을 받아서 재배한 이 양파. 근데 내가 정말 내 자식을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1년 내내 기다림 끝에 수확한 양파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님의 그런 뭐 5살 딸을 보면서 딴 건 몰라도 내가 양파, 이 채소만큼은 이 애한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걸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재배를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브랜드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또 그런 브랜드 스토리 말고도 타이틀, 어디서 상 받았어요, 1년 뭐 몇 년 연속 1등 했어요, 몇백만 개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 몇 회 연속 매진됐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 또 요즘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쉐어, 공유죠. 공유, 나누는 거. 그래서 후기 공유, 먼저 구매한 고객들의 그런 후기들, 그런 것들 방송 기획할 때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신뢰적인 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 모든 걸 다 이제 딱 방송에 막 쏟아 부으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게 좀 헷갈리고 힘들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희 와이프가 좀 자주 등장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비염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비염이 있고, 저희 아들 둘도 비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를 하나 좀 사고 싶다. 그래서 사라. 좀 비싼 걸 사고 싶대요. 그래서 뭐좀 비싸도 맨날 집에서 그냥 쭉 흘리고 있으니까 사라. 근데 몇 날 며칠을 가도 공기청정기를 안 사요. 계속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그러면 밤에 핸드폰 보면서 막 보면 뭐해? 공기청정기 고르고 있대요. 대충 사. 또 다음날 뭐해? 공기청정기. 그걸 며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더니 이제 안 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샀나 보네? 샀대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와? 물 건너오고 있대요. 저기 외국에서. 그래서 거의 한 3주를 기다렸나?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딱 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복사기처럼 이게 뭐야? 공기청정기. 와이프가 딱 한마디로 이건희 공기청정기야. 딱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제가 감히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품 중에 되게 많아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지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팩트 중에 에이지 트웬티스라는 팩트가 있는데 이 팩트가 처음 그 홈쇼핑에서 막 이렇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게 모녀 팩트라는 애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딸이 같이 쓸 수 있는 팩트다. 그래서 모녀 팩트. 또 뭐 이런 미스트도 여배우 미스트. 이런 걸로 되게 마케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 상품에 한번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떻게 붙여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상품에 별명을 붙여준다면 특징적으로 어떻게 붙일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막 친구들 특징 잡아서 별명을 막 붙여주곤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있었던 뭐 예를 들어 주황산 갈비 같은 경우 3대에 걸쳐서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3대 갈비 이렇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보는 거죠. 또는 뭐 할아버지 갈비 뭐 이렇게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는 뭐 전수갈비 계속 내려오니까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그냥 막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또 꽤 그럴싸한 별명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해서 별명까지 지었는데, 그럼 이제 내가 대본을 막 쓴다. 막 써요, 이제. 처음 시작해서 오프닝에는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뭐, 코스 아카데미의 뭐, 쇼호스트 원장이고요. 누가 어떻고요. 막 쫙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려면 제가 또 하나 드리는 팁이 대본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대본을 쓰시면 NG가 나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정말 유명한 배우들, 뭐 이병헌 씨, 뭐 송강호 씨, 뭐 이런 모든 배우들도 영화를 찍다 보면 NG가 납니다. NG가 왜 날까요? 정해진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본을 써버리면 뒤에 뭔가 글씨가 생각이 하나 안 나도 사람이 딱 멈추게 돼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딱 이제 와서 준비한 그 상품 PT를 한번 해봐라. 딱 들어보면 제가 한 10초 들으면 바로 압니다. 대본을 쓴 친구들은 일단 말투부터 어색하고요. 하다가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멈칫멈칫해요. 왜? 뒤에 대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아니고 내가 대본을 다 쓴다고 한들 그 생방송 중에 그 대사가 기억이 날까요?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큐시트, 큐카드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건 이제 뭐냐면 왼쪽에 지금 화면이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왼쪽처럼 이렇게 순서를 쭉 정하시는 거예요. 오프닝부터 뭐 이벤트, 그 다음에 설명, 가격 혜택 안내,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쪽에는 그 각 해당 그 카테고리마다 내가 설명할 그 단락마다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시간을 분으로 표시해 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지 딱 적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시트를 딱 적어두시면 이게 진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큐시트도 되게 이 글씨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줄여서 키워드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크게 A4지에 출력해서 카메라 밑에 쪽에 뭔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카메라를 보다가 살짝 보면서 요거 얘기했으니까 요거 다음엔 요거 얘기지 요런 정도로 살짝 컨닝하시면서 하시면 그럼 처음부터 그래도 NG 없이 너무 긴장되는 거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적은 키워드로만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내 앞쪽에 큰 화면에 이거를 만약에 뭐 컴퓨터나 TV나 이런 데 띄워놓고 이걸 볼 수 있다 하면은 그게 바로 프롬프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또 아마 많이 곤란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대행사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직접 대행했던 두 브랜드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되게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들이에요. 언뜻 보면은 뭔가 좀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뜯어보시면 별게 없어요. 자, 일단 이런 VMD를 할 때 제일 기본은 첫 번째는 메인 컬러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메인 컬러 설정하실 때는 내 제품의 메인 컬러가 뭔지를 보고 그 컬러랑 톤 온 톤 비슷한 컬러로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컬러, 보색으로 해서 제품을 더 돋보이게 해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그 사진 중에 왼쪽 걸 보시면 요건 이제 톤 온 톤이죠. 제품 자체도 베이지 컬러가 좀 많은데 이 테이블 천이나 뒤에 배경 같은 경우도 베이지랑 뭐 브라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컬러를 정하는 게 좋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원 컬러나 투 컬러 정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하실 때 필요하신 건 뭐냐면 수직하고 수평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직하고 수평으로 하시고 만약에 난 저보다 조금 더 멋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도 아랫단에 있는 제품들이 다 수직 수평을 쭉 이었는데 조금씩 틀어놨죠. 그러니까 살짝씩만 이렇게 비틀어줘도 불규칙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의 또 멋이 생깁니다. 오른쪽 그 화면도 지금 보시면 왼쪽 하단에 상자 3개가 쌓여져 있죠. 근데 일정하게 딱 쌓아놓은 게 아니라 약간씩 틀었죠. 잘 보시면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양쪽 모두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뭔가 풀 같은 것들이 좀 장식이 있고요. 가운데 뭔가 꽃다발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슨 여기도 꽃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 1,000원짜리 물건 파는 곳이 있죠.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거 뭐 하나에 뭐 한 2,000원, 3,000원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수직, 수평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테이블만 있으면 거기다 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테이블 위에 테이블 천 깔아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처음부터 시도하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 집 또는 사무실이 좀 지저분하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오는 공간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네. 저도 지금 보시면 그나마 뒤에 그냥 이렇게 지금 됐지? 이 양옆은 지금 막 난리 부르스예요. 네. 근데 어차피 송출되는 화면만 깨끗하면 되니까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VMD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능숙해졌다 그러면은 계절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라이브 커머스의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 계절을 따라가는 건 사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만큼 1년 12달 뭐가 많은 데도 없어요. 일단 1월이나 2월은 새해 시작됐죠. 그 다음에 명절 있죠. 3월달은 보통 신학기 시작되죠. 그리고 뭔가 또 봄이 찾아오는 계절이죠. 4월달은 또 벚꽃 있죠. 5월달은 가정의 달. 6월달 뭐 이럴 때는 뭐 미리 만나는 여름. 7, 8월은 여름, 뭐 바캉스, 썸머. 그 다음에 9월, 10월은 뭐 추석 명절 또는 가을 맞이. 11월, 12월, 뭐 미리 만나는 뭐 겨울,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이런 그 시기를 따라가시는 것도 좀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아마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휴대폰은 내가 구매한 지 한 1년 정도 이내에 한 최신 폰 정도면 된다. 너무 이제 뭐랄까요, 효도폰만 아니면 최근에 구매한 지 한 1년 이내 정도 되는 장비 정도라면 라이브 커머스를 구동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욕심내서 그래도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이런 배경지 좀 구입해서 하시면 돼요. 배경지 1인 방송 진행하시는 거 사이즈 한 1.3m 정도면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배경지 구매하시고 배경지 이제 이렇게 또 걸어둬야 되니까 거치대 있어야 되고 얘 이렇게 돌면서 풀리면 안 되니까 큰 집게로 고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구매하시는데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도 정말 많이 들어도 한 15만 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배경지, 거치대, 그다음에 A 클램프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세팅이 돼도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 뭡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도 누구나 하실 수 있다. 또 공간이 넓지 않아도 돼요. 한 평이나 2평 정도? 뭐 그 정도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조금 또 몇 번 해봐서 전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이크도 생각하실 거고 조명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나 조명은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휴대폰으로 해보고 몇 번 해본 다음에 그때 부족함은 구입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비싼 거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이크나 조명도 사용을 하시게 됐을 때 팁을 미리 하나 좀 드리자면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달면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겠지?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음질이 깨집니다. 그리고 막 이런 오해 이렇게 걸리는 소리, 숨소리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내 쇄골 언저리, 쇄골보다 약간 밑에 정도 차고하시면 제일 좋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제품을 뭔가 좀 더 내가 밝게 비춰줘야지 해서 제품에 너무 가까운 데다 조명을 이렇게 쏘시면 오히려 이게 반사되면서 더 안 예쁘게 나와요. 조명은 원래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멀리서 은은하게 골고루 퍼지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간이 협소해서 조명을 아무리 뒤로 빼도 조명 광이 너무 강합니다 하시면은 그럴 때는 조명 앞쪽에 A 포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대주시면 조명이 은은하게 좀 바뀌어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웬만한 준비가 끝났다면 리허설을 좀 하셔야 되겠죠. 리허설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요소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리허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꼭 하셔야 돼요. 저희도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행업을 하지만 이 리허설 안 했다가 막 사건 사고 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꼭 리허설 하셔야 되고 리허설 하실 때 필요한 건 첫 번째는 VMD.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직,
수직, 수평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내가 마이크나 조명 쓴다면 그런 것들의 음량 크기나 또 빛의 밝기 이런 것들 그리고 3번이 되게 중요해요. 이 3번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방송이 우리가 말로만 못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연을 하는 데 있어서 동선이라고 하죠. 즉 내가 만약에 뭐 고기를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이쪽에서는 뭐 고기를 자르고 이쪽에서는 뭐 밥을 올려서 먹고 이 동선을 일단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물품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큰 거는 잘 준비를 해두는데 자잘한 거 준비 안 해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뭔가 케이크 방송을 한다. 그럼 케이크를 이렇게 떠서 보여드리고 맛있게 먹고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먹다 보면 막 입에 묻힐 수도 있죠. 근데 봤더니 물티슈가 주변에 없어. 그것도 좀 애매해지죠. 그리고 또 고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집게는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고기를 막상 자르려고 봤더니 가위가 없어. 그럼 또 안 되겠죠. 식품 방송에서 혹시 물품 중에 제일 좀 빈번한 사고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바로 불탄가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브루스타를 놓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한참 막 팔팔팔팔 끓고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막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딱 봐서 이게 김이 안 나요. 딱 봤더니 불탄가스가 이게 얼마 없었던 거죠. 그럼 아시겠지만 이거 또 빼서 이거 뜨거운 거 피해서 이거 빼고 뭐 갈아 끼고 그러다 보면은 익숙한 저희 같은 전문 업체들도 당황하는데 처음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다가 무언가 그런 돌발 상황, 위기 상황이 생겼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처 방법. 자, 많은 분들이 막 순발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도 뭐 홈쇼핑 방송 지금 한 15년 정도 했지만 그런 대처 상황에서 제일 위기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솔직함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내가 막 하다가 부탄가스가 없어요. 그럼 그냥 아이고 제가 이거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일단 좀 가스 좀 갈고 다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심심하셔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궁금한 거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빨리 갈고 댓글도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대처하는 게 가장 괜찮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때요? 너무 완벽해서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저 사람 참 인간적이네. 뭐 저런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인간미를 또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중에 만약에 뭐 옛날에 홈쇼핑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안 깨진다고 딱 던졌는데 깨져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그냥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 제품이 혹시 잘못된 건지 제가 다른 거 한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솔직함으로 응대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무난합니다. 자, 손판넬이나 PRP 대용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고객들이 막 댓글로 막 이게 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막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노출 공지 내용이랑 쇼호스트가 멘트하는 내용이랑 달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손판넬에는 뭐 배송비가 3만 원 이상부터 무료라고 적혀져 있는데 쇼호스트는 오늘 무료 배송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주문을 못해요. 주문을 하려다가도. 그래서 꼭 이런 내용들이 최종 협의된 방송 내용과 다른 건 없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수량이랑 가격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수량 설정을 대충 해놓으셔서 몇 개 팔리지도 않았는데 막 품절 뜨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내가 혼자 방송을 해야 되다 보면 사실 아무리 사장님이어도 제품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읽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뭐 원산지, 유통기한, 뭐 그다음에 보관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볼 만한 내용들은 미리 질문을 써놓고 답변도 미리 써두고
그런 거는 방송 진행하시면서 옆쪽에 살짝 비치해두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죄송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계속 뭔가 끊기거나 방송 환경이 딜레이 되면은 고객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속도 측정 내 스마트폰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딱 검색하면은 거기서 내 핸드폰의 인터넷 속도를 측정을 해줘요. 그랬을 때 30MB 이상의 업로드 속도,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송할 때는 업로드 속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0MB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사실 라이브다 보니까. 자, 큐시트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큐시트를 왜 확인하셔야 되냐면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진행 시간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큐시트는 어때요? 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머리로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막상 그걸 내가 몸으로 행동에 옮기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비게이션이 내가 그냥 맨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예상 도착 시간이 있었는데 차가 계속 밀리면서 막히면서 밀리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꼭 큐시트에 있는 것들대로 내가 순서대로 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시간과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되는 시간의 그 차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거 얘기 못하고 후루룩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확인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떻게? 리허설의 모든 확인을 송출 화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하는 핸드폰이 따로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핸드폰이 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제 옆쪽은 지저분해요. 근데 이 화면만 좀 깨끗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화면상에서 이상한 게 없는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자, 이제 쇼호스트 화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법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일즈는요, 비포, 애프터다. 무조건 전과 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하실 때도 무조건 이 상품을 만나기 전, 상품을 만나고 난 다음, 뭔가 내가 보여줄 때도 이 상품이 없을 때의 상황, 이 상품이 생기고 난 다음의 상황,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별 포인트를 한번 좀 볼 텐데요. 사실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릅니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쇼호스트 화법이라고 했지만 화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대한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잘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전 같은 경우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만약에 이 휴대폰을 보여준다? 그럼 일단 뭘 보여줘야 되죠? 이 휴대폰의 디자인을 보여줘야 되겠죠?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화면 크기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성능은 어떤지 이렇게 디자인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핸들링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이렇게 능숙하게 딱딱딱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별거 아니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평소에 핸드폰을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거는 나한테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가능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가전제품은 이거를 느리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빠르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능이 빨라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동작들, 작동하는 걸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쇼호스트는요, 두 가지만 충족시켜주면 돼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 저 상품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실제
유저구나. 뭐다? 즉, 저 상품을 진짜 실제로 쓰는 사람이구나. 이 두 가지만 충족시켜주면 고객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실제로 이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이 핸드폰을 정말 거침없이 내가 막 핸들링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연,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 적어뒀지만 핸들링 역시 수지, 수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을 보여드리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 굉장히 크고 좋죠? 이거랑, 자, 보시면 화면 굉장히 크고 좋지 않습니까? 자, 측면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는 거랑, 두 번째가 또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수직, 수평. 자, 식품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한 얘기인데, 맛있게 보여주고, 맛있게 들려주고, ASMR 같은 것들 할 때, 그리고 맛있게 표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맛있게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만약에 케이크를 먹었어요. 1번 딱 먹고, 자, 케이크 너무 맛있죠.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크 이렇게, 이거랑 2번, 자, 케이크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보세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랑 어떤 게 좀 더 진짜 같나요? 대답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 2번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시냐면 음식을 먹자마자 입에 넣자마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 시호스트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맛이 아니라 내가 작정을 한 거죠. 입에 들어가는 순간 난 이걸 하겠다. 그게 아니라 입에 이렇게 넣고 최소한 그렇게 몇 번은 씹어 주셔야죠. 음미를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그때 표현해 주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장님들이 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근데 좀 숫기 없는 분들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맛을 먹고 일단 표현할 때는 좀 약간 그래도 오버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중에 김민교 씨라고 있어요. 이렇게 눈 크게 뜨는 분, SNL에 나오시는 분. 이제 그분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먹고 눈만 내가 일단 크게 떠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만. 자, 눈만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카메라로는 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표현할 때는 약간의 그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 자,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누군가랑 같이 두 명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먹었어요. 얘들아 막 고기를 씹고 있어요, 막. 근데 옆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연욱 씨 어때요? 맛을 좀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채근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씹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막 이게 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서 진행하실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먹고 막 이러고 있다면 옆에 계신 분이 멘트를 좀 많이 메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식품에서 중요한 건 뭐 원산지, 신선도, 유통기한,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명은 뭐냐면 뷰티죠. 자, 뷰티는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원료 같은 경우도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무해한 이렇게 해로운 것들은 뺐습니다. 사실 원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용감. 예를 들어 크림을 내가 사용했을 때 이제 이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 그리고 닿았을 때 이게 제형이 좀 끈적끈적한지 아니면 수분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니 해도 사용 후에 어떤 내가 효과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뭐 너무너무 궁금하겠죠. 자, 패션은 전적인 디자인, 컬러, 핏, 소재 원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장님으로서 방송을 하시더라도 사이즈는 늘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되게 궁금해하세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수시로 많이 물어보고 질문을 안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댓글 안 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저 고객은 좀 사이즈, 저 쇼호스트는 사이즈를 못 입었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옷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죠? 이 니트 하나 사서 청바지에도 입고 밑에 뭐 정장바지에도 입고 면바지에도 입고 그러니까 이 옷은 여러 옷이랑 코디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다? 고객님이 본전 뽑기 참 좋은 옷이다. 두루두루 막 그냥 입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코디 제한은 결국에는 활용도 얼마나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지 더 나가서는 고객이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막 20번, 30번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 더 좋네? 이런 효과까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제가 잠깐 그 제품의 별명을 지어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만의 별명을 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세일즈에 이런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친구랑 같이 백화점에 딱 가요. 거기 이제 점원분이 고객님 뭐 이 옷이 너무 고객님한테 잘 어울리고 이게 막 진짜 완전 그냥 찰떡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 딱 듣고 고객님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때? 나 괜찮아? 앞에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확인은 옆 사람한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친구가 나랑 친하니까.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오늘 큰 주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단골 만들기로 접근을 하자. 제품의 별명도 지어보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조금 이렇게 오글거릴 수 있지만 별명을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뭐 성당 오빠 고윤욱입니다. 저는 뭐 성당 오빠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얘기 해주면서 약간 나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친밀감 있게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죠. 지금 이제 보이시는 시호스트 분들은 제가 다 직접 가르친 제 이제 학생들인데 지금 카카오에서 활동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다들 실력이 뭐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 교회 오빠, 세댁 요정, 케미 요정, 믿고 저를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믿다경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애칭을 이렇게 놔두고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명찰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아이돌 명찰처럼. 네. 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객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만약에 내 방송에 들어오는 고객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피치님, 안녕하세요, 뭐 프로도님 이렇게 기억하고 닉네임 불러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어피치님 안녕하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있다 나가세요. 제가 이따가 뭐 덤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진짜 이렇게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다 중간에 잠깐만, 어피치님 나가셨나요? 제가 아까 나가시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확인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단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쇼호스트의 화법, 지금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 잘하는 비법은 딴 거 없습니다. 짧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지겨운 이유가 왜 그렇죠? 길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뭐냐면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은 성분이 좋아서 한 번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하는 걸로 유명한 크림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다 합치면 100억이 넘는데 이 유명한 크림은 오늘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실제로 쇼호스트 멘트를 제가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옆에 지금 비엔나 소세지 이미지를 갖다 놨죠. 이게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애들 도시락 싸줄 때 이거 길게 이거 이렇게 소세지 긴 분홍 소세지 싸주시는 분 있나요? 없죠. 이 비엔나 소세지 싸주시잖아요. 왜? 하나씩 먹기 편하라고. 똑같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단문으로 끊어서 말하는 거죠. 위의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은요 성분이 좋아요. 재구매 크림으로 유명하죠. 아니 누적 판매액이 100억이 넘어요. 이렇게 유명한 크림인데 오늘 한번 가격도 좋으니까 사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그리고 문장마다 어떻게 했죠? 약간씩 쉬었죠. 즉 다다다다다다 빨리 얘기하면서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이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은요 성분이 진짜 좋습니다. 재구매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거 아시죠? 누적 판매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데 오늘 좋은 가격으로 구매 한번 해보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달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을 끊이지 않고 다다다다는 걸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아웃백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와이프랑 딱 가서 먹었습니다. 제가 그냥 배가 너무 고팠어요. 갔더니 아니 이런 빵을 주더라고요. 한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빵을 그냥 준다고? 다 먹었어요. 근데 또 달라면 또 준대요.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좀 이따가 스테이크 나오니까 그거 먹어라.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나는 좀 배가 고파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스테이크하고 파스타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제가 빵도 먹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식전빵으로 배 채우면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걸 앞에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라. 자, 그럼 결론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의 화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레오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피니언, 나의 생각과 견해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리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그젬플,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 얘기했던 내 생각을 반복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기 업체 중에 홋카이도 무슨 케이크 잠깐 그 브랜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 저희 케이크는요 진짜 차원이 다른 케이크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했죠. 차원이 다릅니다. 리즌. 왜? 그럼 이제 우리 건 차원이 달라요. 상대방이 뭐가 그렇게 달라요? 왜 달라요? 그래서 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저희는 홋카이도에서 직접 배워온 기술력이거든요.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앞에 두 문장 있죠. O하고 R. 여기는 무조건 짧게 하셔야 돼요. 단문으로.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상대방이. 다시 한번. 자, 저희 케이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홋카이도에서 직접 배워온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비로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홋카이도라는 지방이 일본에서도 정말 그 케이크 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일본 사람들 쫓아가서 기술 배우기가 힘든데 제가 3년 전에 거기 와서 2년 동안 그 밑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걸 배워와서 그 기술로 와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홋카이도의 그 치즈케이크 기술을 구현해내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어피니언으로 또 마무리 어떻게? 그래서 저희 케이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거를 잘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거만 연습 잘 하셔도 어디 가서 말 잘한다는 소리 분명 들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말만 잘하면 안 돼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쇼호스트는요, 3가지의 감정이 필요해요. 일단, 제일 밑바탕. 우리가 어떤 거죠? 고객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고 공손하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 두 번째, 내가 판매자로서 상품을 바라보고 동경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품을 좋아하는 그 감정을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애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자 즉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 개인적인 감정도 공유해 주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고객한테 내 비밀을 털어놓듯이 내 비밀 얘기를 해주듯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티비홈 쇼핑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쇼호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원피스였는데 지퍼가 이 옆쪽에 있었어요. 등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 근데 그분이 야 이거 참 옆에 있으니까 이거 지퍼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고객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제가 남편이랑 싸워서 말도 안 하는데 원피스를 입고 지퍼가 이게 안 잠겨서 제가 나 이거 좀 잠궈줘봐 하는데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의 그런 약간의 그런 경험담 또는 부끄러운 얘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괜찮겠죠. 제가 자꾸 지금 생각나는 게 치즈케이크밖에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제가 만들었지만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거 먹다가 한 달에 3kg가 쪄가지고 요즘 제가 운동 다니면서 열심히 빼고 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좀 다이어트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씩 잘 아껴 드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뭐 그거 살찔까 봐 안 사 먹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살찔까 봐 치킨 안 시켜 먹나요? 살찔까 봐 뭐 야식 안 먹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 약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오히려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전달력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쇼호스트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이 목소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말을 하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아무 트레이닝도 안 받으신 분들이 1시간 동안 얘기하면 목이 아마 금방 상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음미하며 말하라고 제가 써놨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입술을 담으시고 물을 한 모금 살짝 입에 머금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허밍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이 허밍했던 느낌 그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성대에 무리 가지 않는 소리로 말씀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도레 미에서 미 톤을 길게 끌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레 미 그리고 그 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톤이 상냥한 톤의 기준점입니다. 예전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솔톤이 있어요. 솔톤. 근데 솔톤은 높아요. 그래서 가식적이고 인위적으로 들립니다. 보세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고객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솔톤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래듣다 보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건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데가 우리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뭐 땡땡 카드인데요. 이렇게 딱 전화 오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또는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약간은 그 톤이 무언가 나한테 하려고 전화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은 막 일부러 억지로 상냥하게 하려고 높이시면 성대에도 무리가 가고 고객이 듣기에도 막 귀에 거슬려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또는 도레미 한 다음에 그 톤에 맞춰서 그 높이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미소만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이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한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뵈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지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도 화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켜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답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강의는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나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해봤는데 네, 어떻게 뭐 발표를 중지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익숙지가 않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엄지척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로 뵙고 있었으면은 좀 더 많은 것들도 여쭤보고 그래서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편하게 좀 질문을 좀 주십시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발언권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 들어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업체 방송을 네, 방송 퀄리티 때문에 잠깐만요. 일단 먼저 제가 질문 받은 내용을 보면 방송 퀄리티 때문에 업체를 추천을 원한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 대표님들이 먼저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식품이나 뭐 먹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좀 맛있게 보여주고 좀 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달해 주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 핸드폰보다는 조금 더 고급 카메라나 이런 걸로 찍었을 때 좀 잘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될까요?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뭐랄까 생각하시는 방송 그 품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답변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뭐 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져서 제가 그걸 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네.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네네네. 답변 주신 게 셀프 방송보다는 업체 방송 추천하는 경우 답변 주셨나요, 강사님? 예, 그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도 동일한 내용이어가지고 여기 남겨주신 내용은 다 답변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손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마이크 키시고 바로 문의 주시면 강사님이 답변 주실 거고요. 지금 발표 중지하기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 중지 누를까요? 네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